안녕하십니까.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 사업으로 미래전략 포럼을 총 8회에 걸쳐 연속 개최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고 연구원장이신 이윤석 박사님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관광 분야는 다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자, 먼저 아산시의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제 문화관광, 오늘 다루는 분야가 문화관광인데요. 이제 그 구분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좀 구분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할 때 주로 문화예술인데 주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그런 이제 문화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떤 무슨 이제 공연이라든지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주로 행사를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관광이라고 할 때는 문화 행사는 그 시기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날에만 방문객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이라고 보면 되겠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뭐 전시관이란 뭐가 있어가지고 그 특정 날짜가 아니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관광이라고 약간 구분을 좀 해서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예술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뭐 아산시가 인구 40만에 가까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뭐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200명 모여 사는 작은 마을도 행사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는 이제 자연히 행사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각 개인들이 이렇게 공동체별로 하는 행사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 차원에서 하는 좀 큰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와 24년도에 있었던 행사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들은 이제 시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시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도 주요한 행사들이 또 다 올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직접 이제 진행하고 이러면서 또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일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딱 맞춰서 못하는 것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행사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월에는 이렇게 신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도 있었고요. 신년음악회가 아마 이제 22년도 그 전에는 이제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례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23년도부터 신년음악회가 생겨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24년도 올해는 라포엠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보통 2월에는 보니까 문화예술 행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잘 없어요. 이제 4월쯤 가야지 행사가 있더라고요. 23년과 24년에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 3월에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있었고 23년도에는 1회가 있었어요. 23년도에 1회 아산온천 벚꽃축제를 했고 올해 이제 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아산온천이 지금 굉장히 쇠락했습니다. 스파비스 말고는 거의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온천을 좀 뭔가 띄우기 위해서 아산온천 벚꽃축제를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했었고 올해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인산에는 이제 철쭉이 좀 많아서 영인산의 철축제를 4월에 이렇게 이제 올해 했었고요. 작년에도 또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제일 중요한 축제는 뭐니 해도 성웅 이순신 축제죠. 이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8일이 있는 그 주간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아산시의 가장 대표 축제고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하기 전에는 3월 그 전에 다른 축제들을 조금 이제 하지 않고 이 아산 이제 성웅 이순신 축제에 집중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4월에 성우 이순수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5월에는 이제 별도의 그 이제 축제를 이렇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뭐 행사들이 좀 많아서 이제 별도의 축제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는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윤선이라고 재즈 보컬리스트의 공연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24년도에 올해는 이제 오페라 축제를 그 6월에 기획해서 하는 바람에 행사가 또 많았습니다. 그 오페라 축제로 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요 곡하고 그리고 이제 잔니 스키키라고 하는 요 두 개가 공연이 됐었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그 차이르 콜에서 이 두 개의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재작년에는 6월에 행사가 좀 적었는데 올해 여기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6월에 아산 시립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로 이제 폴의 레퀴엠이라는 그 곡을 연주하는 그 공연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아산 외암마을 야행이라는 이제 행사가 6월에 진행됐습니다. 요 이제 포스터 올라 있었던 포스터에는 없지만 아마 23년도에도 이 야행이 이 시기에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암마을 야행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기 이제 사흘 동안 하는데요. 주로 밤 풍경을 보는 겁니다. 외암 민속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암 민속마을의 그 밤 풍경을 보는 그런 행사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외암민속마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봄에는 외암마을 야행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지풀문화제라는 큰 행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행복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또 이런 콘서트가 한번 6월에 있었습니다. 네, 7월은 이제 좀 덥고 하니까 요 몇 개의 행사들이 있는데 아주 큰 행사는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아산시 교향악단이 연주회도 한번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한국 예총 아산 지회에서 또 무슨 공연도 하나 있었고 충청남도 국악제도 있었고 또 이제 올해는 아산 문학 발간 또 시낭송회 이런 이제 작은 행사도 있었고요.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회 이런 이제 작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은 이제 더운 시즌이지만 그래도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큰 축제가 있습니다. 요 신정호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은 그런 행사인데요. 작년 올해 다 있었는데 별빛 음악제라는 이제 그 한 이틀 정도 하는 축제하고 그리고 락 페스티벌 한 3일 뭐 짧으면 2일 하는 락 페스티벌을 하는 거를 이제 하는 행사를 묶어서 서머 페스티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작은 행사들이 또 이제 몇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행사는 9월, 10월, 11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가면 작년에 이제 K 트롯 가요제 제 1회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이제 국제 민족 무용 축제라고 해서 그 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그 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쭉 그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그런 축제를 이제 올해 2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K 트롯 가요제도 올해도 또 했습니다. 작년에 또 전국 주부 가요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사찰 중에 보문사라는 사찰에서는 매년 이맘때 희망음악회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시장기 풍물 대회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운영 온천역 광장 쪽에서 또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주 큰 또 청년들 모이는 행사가 있었어요. 전국 청년 피크타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충남 도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9월에는 좀 큰 행사가 이제 많고요. 10월에도 이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작년과 재작년에 그 대표적인 10월은 진짜 중요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10월에 있었던 그 행사들 보면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재즈 페스티벌은 그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 이제 우리 아산시 지역에서는 재즈 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쪽 가평 쪽에 그 자라섬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도 아주 많이 이제 운집을 하고요.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계속해서 그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임재진 감독,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총감독인 그 임재진 감독님
콘체르탄테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재즈 페스티벌 하던 그 멤버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출연진들이 그 뭐 한 주 간격으로 이제 이쪽에 와서 좀 해주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그 인재진 감독님이 저희가 이제 재즈 페스티벌을 아산에서 하고 싶다, 간절히 원하는 이제 그 마음을 보고 기꺼이 이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능력은 안 되지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그 출연진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있는 이제 재즈 페스티벌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풀 문화제인데, 이 지풀 문화제는 이 아산에 굉장히 전통이 있는 중요한 축제입니다. 외환 민속 마을에 거기 보면 이제 초가집이 많잖아요. 그 초가에 이제 덮는 게 지피지 않습니까? 지풀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화할 거냐. 그 작년 올해 이 지풀 문화제는 그 지풀을 최대한 살리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지풀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거, 다른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이제 지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 시즌에 현충사 달빛 야행이라는 이제 축제를 또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제 현충사에 주로 이제 해지고 나서 저녁 시간, 밤 시간에 현충사의 야경을 이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0월에 설화예술제라는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행사인데요. 한국 예총 아산지부가 아산지회가 이렇게 맡아서 주도해서 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 또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인기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겨루는 그런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24년도에 이제 요 포스터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아마 24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산 시립교향악단이 이런 또 오페라 콘체르탄테 황제의 신부 한국 초연했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 행사 중에 올해 이제 처음 있었던 거, 황토길 걷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예술 행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악 저수지라고 보통 부르는 궁평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궁평 저수지 거기에 황토길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황토길을 아주 넓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 맨발 걷기 축제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이제 아산시가 유럽 평의회가 이렇게 주관하는 상호문화 도시에 가입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호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첫 그 페스티벌을 열었고, 그리고 여기 국화전시회가 있는데 국화전시회는 매년 이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그 22년도까지 없었던 축제를 하나 새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이라는 이제 축제가 열렸어요. 이순신의 그 장래행렬을 재현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제2회 순국제전이 열렸고, 이게 이제 장래행렬이 한 700~800명 규모로 되게 크고 길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서 봐서는 이렇게 잘 구경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이제 행렬이 커서.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 방송사에서 여기 이제 붙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드론도 여러 대 띄우고 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를 잘 해주니까 위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TV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국제전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영인산 단풍축제, 단풍철의 단풍축제가 이제 있었고, 은행나무길 페스티벌, 있었고요. 지중해 마을 있잖아요. 우리 탕정의 지중해 마을에서 이제 지중해 문화축제 이런 거 합니다. 그 지중해 마을이니까 지중해 다 와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쉽게도 지중해 마을에 그리스 식당도 없어요. 좀 아쉽죠. 지중해 마을에 가면 그 무슨 청국장 집은 있는데 아쉬워요. 그리스 식당이 없어요. 지중해 마을에 프랑스 식당도 없어요. 피자도 있어야 되고 파스타도 있어야 되고. 이태리 식당은 있어요. 이태리 식당 있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중해. 그 지중해 마을에는 자동차. 이제 옛날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옆에 이제 공영 주차장, 이제 주차 타워
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타워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거고, 사실 지중해 마을은 차가 다 빠져야 되거든요. 길에 거리에 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도 찍고 하지. 네. 지중해는 네. 지중해 마을에 지중해는 없고 자동차만 그 들려. 지중해 마을에 가면 길에 차가 가득 있는 지중해 마을은 없습니다. 다 차가 없죠. 걸어 다니고. 그리고 꽃 걸어 놓고. 저도 지중해 가 보니까 요트, 크루즈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자동차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에 마무리는 어떻게 이제 하냐 하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지금 12월에. 네, 12월이죠. 네. 이거 지금 이제 표 예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제3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경찰대학 이순실 홀에서 하네요, 이번에는. 네, 이제 작년에도 했고 굉장히 수준 있는 그 오페라 가수들이 와서 하죠. 본 오페라는 오페라 시설이 아주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갈라 콘서트는 중요한 곡들만 뽑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성악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유명한 곡들만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인기가 많아서 금방 매진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지중해 마을 크리스마스 축제, 또 여기 밑에 보면 올해 라비앙 로즈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뮤지컬 곡, 재즈 곡 이런 거 아마 노래하는 걸 거예요. 네. 이것도 경찰대학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24년도 이제 12월에 몇 개 더 남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 요거는 뭐 이제 시에서 우리 유스 밴드라고 이제 청소년들 연습한 거 정기 연주회, 뭐 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에서 정기 공연이 있네요. 이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유명한 뮤지컬 배우인 박혜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예술 감독이 유명한 소프라노 김순영 씨라고 거기가 이제 여기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 행사가 쭉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빠진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앞에서 이제 문화예술 행사들을 쭉 설명드린 중에 거기 안 들어있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우리 아산에서 22년도 부터 또 시작한 문화예술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백인 백색전이라고 100명의 작가들의 그림을 모아가지고 신종호의 카페들 한 뭐 20여 개를 갤러리로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산에는 큰 갤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전시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궁즉통이죠.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네. 큰 전시회는 없지만 유럽의 다른 도시들 가보니까 큰 전시장이 없는데 작은 데들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큰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전시장, 잘 준비된 전시장은 없지만 신정호 주변에 있는 큰 카페들을 쭉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100명의 작가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이제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2년도에 처음 했고 작년에 이제 두 번째로 했고 올해는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작년 재작년 하는 것처럼 못 하고 원래 올해 한번 하고서 국제 비엔날레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당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그냥 신정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그림 전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거 그대로 하면서 그냥 이름만 좀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연속해서 해야지 이제 국제 비엔날레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획이고 이제 신정호 주변의 카페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구상인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 아산이 또 신정호만큼 그런 걸 또 맑은 물을 그득 담고 있는 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너무 막 지금까지 우후죽순으로 좀 이렇게 카페 같은 게 생겨서 네.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아산시에서 아트밸리, 아트 이렇게 개념을 가져온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신정호가 주변에 이제 개발되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산을 깎으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만 생길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뜻이 있어서 아니고 곳곳에 좀 중간중간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튜디오나 이제 난개발되지 않도록 이제 거기를 이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난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카페들이 있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나 뭐 이런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그냥 상가 가서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해서 돈 버는 그런 사업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박물관 같은 뭐 그런 거 공원 만들 사람이 와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요. 일본의 하코네가 전통적인 이제 도쿄에서 아마 아산 정도 거리에 있을 거예요. 하코네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 가면 후지산이 바라보이고 도쿄에서 보니까 큰 특급 기차를 타고 아산 정도로 가야 돼요. 가면 내리면 또 지역의 지선을 또 기차를 타고 가고 또 타고 내리면 거기서 곳곳에 내리는 교통의 결점마다 온천도 있고 그다음에 피카소 뭐 이렇게 박물관도 갤러리도 있고 작은 갤러리 거기서 또 온천하고 네. 그래서 또 로프웨이를 타고 산 위로 넘어가서 또 케이블카를 또 타고 그러면 타원에 가서 마치 옛날 이런 생각도 했네. 온양까지 저철 타고 오면 지선을 타고 오면 여기서 신정호까지 케이블로 쫙 케이블카를 옮겨가고 그 안에서 배도 타고 건너거든요. 그 위에 그래서 뭔가 그 아트 밸리 이왕이면 했는데 앞으로 나는 그런 걸 소망합니다. 아, 그 딱 재밌는 아이디인데요. 네. 그 아주 좋습니다. 그 좀 이따가 저기 온천 산업, 온천 관광 뭐 이런 거 부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것도 말씀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하고 그 하코네 하여튼 이제 온천 도시, 일본의 온천 도시들하고 우리가 뭔가 교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온천 관광에 대해서 다루니까 그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도 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모여서 또 기관을 만들고 아산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아산시에는 여러 이제 그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있고 또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뭔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이제 운영하거나 시에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제 몇 개가 있고 한데요. 이제 중요한 그 이제 단체들 좀 말씀드리면 먼저 아산 시립 합창단이 있습니다. 시립 합창단 이제 큰 규모로 있고 매년 이제 몇 차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이순신 축제 때 그 사이팔 합창단의 핵심 멤버로 또 참여도 하고 시의 중요한 그 아산 시민의 날이나 시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제 단체입니다. 또 이제 아산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단체, 중요한 기관이 아산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그 시의 이제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아산 문화재단에 맡겨서 아산문화재단이 그런 사업들을 이제 주관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산문화재단에는 이제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 문화 쪽에 문화를 기획하고 행사를 또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문화재단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아산문화재단이 여러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역사가 오래된 우리 온양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인력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이 온양문화원이 아주 오랫동안 이 향토 문화, 이 지역의 그런 옛날 역사, 뭐 지리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 온양문화원이 외암민속마을 거기서 하는 이제 지풀문화재 그거를 이제 주관해서 하는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기관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예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예총 아산지회가 있습니다. 이 예총 아산지회에는 그 전부 9개의 또 그 분과 9개의 그 예술 분야들 그 회가 따로 있고 그 모임이 전체가 이제 예총 아산지회가 되겠습니다.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애, 영화, 음악, 국악 이렇게 이제 9개가 있고 총 인원이 한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총 아산지회에 소속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들 중에 아산문화재단이 이제 수십억 재정을 다루면서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우수 공연 초청하는 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하고요.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 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그 아산시에서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 아주 이제 탁월한 예술가들을 불러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예술가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청년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오페라 갈라 콘서트 하는 거, 또 성웅 이순신 축제, 별빛 음악제, 재즈 페스티벌, 꿈의 오케스트라,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모아서 오케스트라 교육시키는 건데요. 이런 것들 아산 문화재단이 쭉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양문화원은 우리 문화재 바로 알리기, 그 맹정승 청백리 기념 행사, 전국 유림 한시 100일장 대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예총 아산 지회는 설화예술제, 이 큰 행사고요. 그리고 전국 프린즈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예술인 대회, 이런 행사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은 이제 주요한 단체들이고요. 이 단체들 말고 이제 아산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뭐 이제 소수가 모여서 하거나, 또는 또 무슨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이런 거는 또 몇십 명 모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모여서 어떤 합창을 하거나, 또는 연주를 하거나, 각종 악기를 다루거나, 또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연극을 하거나, 그런 이제 단체들이 수십여 개 있습니다. 수십 개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단체들도 뭐 시에서 매번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이제 때때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에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시설이 아주 중요한데. 예. 그 우리가 문화예술 이제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공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공연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아산이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야외 무대인데, 온양온천역에 여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온양온천역 광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요 창밖으로 내다보면 요 밑에 나무로 된 그 간이 무대가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광장 무대인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네, 야외 행사들은 여기서 많이 하죠. 그리고 신정호에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행사들을 하는데, 신정호 야외 음악당의 그 청중들이 거기 잔디밭에 이렇게 쭉 들어오면 최대 한 3천여 명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3,000명, 4,000명 행사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운 이순신 축제, 10,000명 들어오는 축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운동장은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하여튼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그 다음에 실내 공연장으로서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152석짜리 스마트 홀이 있습니다. 작죠. 그리고 스마트하네요. 네. 그 도고 아트홀 공연장이 거기 자리는 200석인데 거기가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산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거기 대극장인데 거기 500석 정도 되는데, 내부 시설은 그냥 옛날 극장형이어가지고 요즘에 좀 좋은 뭐 음향 시설도 좋고 이렇지를 않아서 공연을 하긴 하는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산 시청에 시민홀이 있습니다. 시청 강당인데 여기서 452석. 여기가 이제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좋은 편인데, 여기도 이제 뭐 452석밖에 안 되니까 공간은 작고요. 그래서 공연을 할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거 하려면 한 뭐 1,000석 이상 되는 그런 데가 돼야 되고, 오페라 공연 하려면 이제 무대 뒤쪽이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 경찰 인재개발원에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1,800석이에요. 그래서 1층이 1,200석 정도 되고 2층이 이제 600석에서 800석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시에서 경찰 인재개발원하고 관계를 저희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 우리가 공연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쓰고 있는데, 이 경찰 인재개발원 강당도 규모는 1,800석이지만 공연을 위한 그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할 때 저 같은 뭐 이렇게 그 아주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소리나 저 소리나 아름다운데, 조금이라도 감각 있는 분들은 여기서 들으면서 이거
불편하다. 이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술의 전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쪽 우리 곡교천 변에 지금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있고 거기 그 뭐죠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는 거기 모퉁이 그 자리에 예술의 전당을 한 1,200석 규모로 우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죠. 아마 그 경찰대 대강당은 그야말로 인재 개발을 위해서 지어놨겠죠. 그렇죠. 경찰 인재 개발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군소도시에는 보면 주립대, 대학이 그 문화의 어떤 센터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선 뭐 우리 아산시에도 시 규모가 커지니까 예술의 전당이 당연히 생겨야 되고 생기는 기대도 되지만 우리 관내에 뭐 대학이 여러 있는데 네. 이 대학에도 좀 뭔가 대학도 네. 지역의 문화의 센터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게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지역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산시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의 그런 자원은 전부 아산시의 자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찰인재개발원에도 이렇게 요구한 거고, 경찰대학 강당도 쓰고, 또 선문대학교 강당도 쓰고, 호서대 강당도 쓰고, 우리 교수님 계시는 순천향대 시설도 또 쓰고, 그렇게 이제 매번 하죠. 나오잖아요. 대전에 충남대 정심화홀 뭐 이런 게 맨날 소개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충남대 정심화홀은 잘 지은 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잘 대학의 지은, 강당들도 공연장으로 그렇죠. 공연장으로서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닌 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 정심화홀은 좀 특별한 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특별하게 얘기되어지니까 이게 참 공연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술 작품들이나 뭐 이런 거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필요한데 우리 아산시에는 넓은 전시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작은 데들만 좀 있어요. 도고아트홀의 전시장이요. 호서대 갤러리가 있어서 여기 좀 할 수 있고, 온양 민속박물관에 여기 전시실이 있고, 그 뭐 카페, 루트 102 카페 같은 이런 우리 넓은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를 전시 공간으로 내주는 데들이 있고요. 또 아산 갤러리 그리고 이제 그 특이하게 지금은 이제 모나밸리로 이름을 바꾼 이제 모나무르 모나밸리에 가면 거기 전시장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거기 괜찮은 전시장이 있고요. 구정아트센터 갤러리 또 우리 평생학습관의 지하 전시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넓지가 않고 또 이렇게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큰 전시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호에서 이제 백인 백색전을 한 게 정말 궁여지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 환경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진짜 역발상으로 궁죽통으로 그 네트워킹해서 우리가 큰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아산 박사님 이왕이면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아산도 네. 번듯한 컨벤션 시설이 하나 있었어, 그죠? 예.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네.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네. 그런 이제 컨벤션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이제 지난 22년도 그때 시장 선거할 때 우리 이제 박경희 시장님의 이제 선거 공약이었나?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거를 여러 군데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충남도에서 천안에 그거를 이제 짓기로 했어요. 컨벤션 센터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는 아마 이제 그냥 컨벤션 센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전시장 이렇게 좀 추진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산의 대표 축제는 뭐라 해도 이순신 축제일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성웅 이순신 축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웅 이순신 축제는 아산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축제고 정말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 아산시를 비롯해서 이순신을 어떻게든지 연결해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저 남해안에 가면 여러 도시들이 이순신을 이렇게 가져와서 축제를 하거든요. 우리는 내륙에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순신 관련 도시고 그냥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생가가 있는 데다가 또 이순신 장군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묻혀 있는 묘소도 있고
현충사도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이제 이순신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했던 이순신 축제도 벌써 60몇 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했고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축제가 사실 제대로 이렇게 이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몇 년간 이순신 축제를 못 하다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이제 축제를 22년도도 제대로 못 했어요. 23년도에 몇 년 만에 제대로 축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번 더 했죠. 참고로 몇 년간 못하고 자꾸 건너뛰고 안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축제가 큰데 사실 전국적으로 각광받지 못하는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참고적으로 아산 지금 원래 64매입니까? 근데 원래는 온양문화재로 오다가 이름을 바꿔서 보다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해서 하자 해서 성우 이순신 축제로 바꿔서 네. 지금 오늘 이어지는데 내년에는 그 성우 이순신 탄신 8갑주입니다. 1갑주가 60년. 그래서 8갑주 68에 48, 154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내년엔 딱 그 480년 되는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에서는 이런 갑주가 돌아오기는 네. 이제 틀렸어요, 그죠? 그렇군요. 이 발갑주 이런 상징 있는 해에 좀 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산시에서 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축제를 제대로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성우 이순신 축제를 새로 기획을 잘 했죠. 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그 새로운 각오로 기획을 잘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거 살려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틀을 잡는 거를 이제 23년도에 오랜만에 하면서는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어떤 그 포맷이 잡혀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성우이순 축제를 이순신을 잘 살리자 이렇게 이게 이제 초점이었어요.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들을 하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는 성우 이순 축제 이렇게 해놓고서도 내용은 이순신하고 관계 없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행사하는 이제 행사하는 업체들 그냥 넣어가지고 이순신 관련 없는 것도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고 이랬었어요. 저도 예전 기억에 이순신 축제의 중요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커다란 가마솥 걸어놓고 1000인분 밥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는 행사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특이한 행사다. 그러긴 했지만 그게 이순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사를 이제 기획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이제 돈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순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의미 있는 행사들만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내용 진행되는 걸 보면요. 이순신 축제 하는 한 3일 정도 딱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3일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정호에서 이제 동상을 씻는 이제 친수식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 서울시장이나 또는 중구청장하고 같이 아산시장이 같이 가서 그 동상을 씻는 그 친수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를 어디서부터 하냐? 그거를 외적이 침입했다라는 어떤 신호가 오는 거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은봉인가요? 저쪽에 가면 연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 봉수대가 있어서 거기에 봉수대에 불을 피워서 외적이 침입했다라는 이제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가면 옛날에 그 삼도수군 통제령에 그 장수별로 이렇게 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깃발을 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쭉 다 이제 세워놓고 거기 깃발을 개항하는 이제 그런 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그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여러 군에서 이제 군악대, 의장대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불러서 군악 의장 페스티벌을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리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출정 행렬을 그 이제 모사해서 하는 그 이제 출정 행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예술 공연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순신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가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 이제 거기 나갔던 그 팀이 와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주제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고, 또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이순신 창가, 국악이니까 국악이죠. 국악으로 이순신 창가 연주도 하고, 그 메가 크루, 뭐 진조 크루 이런 이제 우리 댄스 춤추는 이제 그룹들인데, 이런 이제 팀들이 와서 하객진 스트릿 댄스 뭐 이런 그 저기 하고요. 그 포레스텔라 같은 이제 유명한 그룹이 와서도 그 이제 우리 영화 노리앙 같은 영화에서 나온 그 음악들 이런 거 이제 부르고, 또 이제 비천도회 이게 월드 엔젤 피스 예수 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가 판소리 이순신가를 이제 이봉근 소리꾼이 이걸 이제 부르는 거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릴레이 버스킹에서는 이게 지금 이순신 종합운동장하고 온양온천역하고 저쪽 은행나무 길 세 군데에서 계속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외부 이제 아산 외부의 그 공연 팀들도 오고, 또는 아산의 지역의 음악가들도 이때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때를 계속해서 버스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아산 박사님께서 네. 우리 축제와 관련 없는 이순신과 관련 없는 게 많이 있었다는데, 아마 그 추정컨대 그것은 우리가 원래 축제가 원양문화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연유가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에서 이제 제가 이왕이면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늘 지정 축제를 했는데, 우리는 한번 이순 축제는 유망 축제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네. 우수 축제도 한번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 최우수 축제가 있고 대표 축제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늘 권고를 해요. 킬러 콘텐츠가 뭐냐. 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이게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잣대로 갖고 아마 평가하는데, 아마 등이 안에 잘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 이왕이면 저는 생각에 우리가 있는 거, 우리 아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순신 콘텐츠화 시키고 잘 연결시켜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경찰대, 군악의장, 딴 거 가져오는 것보다 경찰대에 있는 그 군악대도 있대요. 그죠? 경찰대 앞대. 네. 그런 걸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이게 국가적인 어떤 축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천중사에서 그렇죠. 그 우리 총리가 오고 그 달해제를 하고 그것도 잘 연결을 좀 시켜서 홍보를 하든가 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참 좋은 것 같아요. 규모 있게 하는 거. 이거 블랙 이글스 이제 축하 비행, 블랙 이글스 불러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요거 행사할 때 운동장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되게 감탄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운동장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뭐 한 1km쯤 떨어진 이제 건물에서 그냥 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블랙 이글스가 비행을 할 때 그 운동장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하고, 거기서는 안내 방송도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지도 설명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일 잘 보이고 제일 감동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2km 떨어진 데서 보면 보이긴 하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근데 감동이 좀 덜합니다. 이게 뭐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고 초청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얼마나 경찰대 이왕이면 모인이었고 이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자는 것은 결국은 가성비 넘치는 그 이벤트를 하자. 또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된다. 그 놀랍게도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여기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어떻게 군악 의장 페스티벌도 그
숙소 제공하고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악 의장 페스티벌 하는데 이 군악 의장대가 그 군대마다 이렇게 부대마다 이렇게 한 3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한 군데서만 오라 그러면 숫자가 작아서 이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다 오게 해서 뭐 규모를 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대학도 저기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네. 네,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시장도 불러올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아산문화재단의 유성여 대표가 이제 소프라노 이제 음악가가 섭외해서 블랙 이글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블랙 이글스는 미인에 약하군요. 음악가 약하죠. 음악가 예술에 약한 겁니다. 여성 블랙 이글스는 없을까요? 여성 블랙 이글스는 그럼 제가 유치할 수 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유성여 대표라는 이제 그 성이순 축제 감독이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전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시장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를 하여튼 그 감독이 유성여 감독이 해서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순신 축제, 이순신의 어떤 위상을 생각하면서 사실 또 와줘야 되는데,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돼야 된다. 내년에는 연이라도 좀 많이 띄워보죠.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다 못 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이순신 뮤지컬 공연도 했습니다. 만들어서. 네, 그리고 다른 데 통영에 가서 공연도 나중에 또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을 이제 뭔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난중일기 골든벨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뭐 골든벨도 하기도 하고 이순신 학술 세미나도 하고 이순신 축제 아카이브 전시도 하고 이순신 릴레이 인문학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테드 형식으로 15분짜리 이렇게 강의 이순신 관련된 강의를 3분인가 이렇게 하도록도 했고요. 네. 그리고 428 우리 시민 합창단 428명 모아서 합창 개막식 때, 폐막식 때 합창하고 또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백이종군길 전국 걷기 대회. 아산에 요 현충사 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백이종군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길이 이렇게 3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둔포에서 내려오는 길을 충의 길이라고 하고 저 서쪽에 개바위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길을 효의 길이라고 하고 저쪽 이제 저 남쪽으로 쭉 가는 길을 이제 구국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3가지 길을 걷기 대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 이렇게 참 수천 명이 같이 참여해서 그 길을 이렇게 양쪽 끝 세 갈래 끝에서 와서 현충사 쪽에서 모여서 마무리하는 행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종군길 전국 마라톤 대회. 예,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번째로 했는데 작년 처음 했는데 순식간에 한 6천 명인가 7천 명 지원해가지고 첫 회에 전국에서 이제 참가 인원 숫자로 한 6, 7위 정도 마라톤 대회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했고 올해도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사람 수에 들어갔습니까? 보태였습니다. 몇 킬로 드셨습니까? 10kg 걸었습니다. 10kg.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여기가 의미 있는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순신 연구소장을 했어요. 예. 그때 이미 이런 콘텐츠를 전부 다 제안을 다 했었어요. 예. 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서부터 자전거 투어를 전국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서 이렇게 막 하고 되는데 아직도 제가 주장한 것 중에 안 되고 있는 게 이순신 바둑 대회. 맞아요. 저도 난중일기 보니까 이순신이 바둑 둔 장면이 한 몇십 차례 나오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내년에는 바둑 대회도 합시다. 이제 그랬는데. 자, 이 중국에서 막걸리도 즐겨 드셨으니까 막걸리 대회도 한번 막걸리. 네. 그리고 수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젓기 대회. 통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영에서는 이제 배 노젓기 대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노젓기 대회를 했는데
한 100개 팀 정도 참석했나? 엄청 인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를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제 네. 경쟁을 하니까 인기가 있긴 한데 제가 약간 삐딱하게 보면 이게 그 해군 뭐 전 여기는 초점을 맞춰서 남쪽이는 전 성첩지니까 네. 전쟁에 관련되는 건 많이 하고 네. 여기는 아까 말씀한 효, 충, 성장지로서 예. 이런 걸 정신으로 했으면 어떨까? 네. 뭐 그런 게 주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곡교천이라는 이 강 자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죠? 그 한 번은 저기 우리나라의 그 카누 협회인가? 카누 협회 사무총장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카누를 타기가 좋은 천이 없다고. 이 곡교천이라는 게 이름이 곡자잖아요. 이렇게 네. 꾸불꾸불 가잖아요. 그리고 보가 있어서 수면이 그러니까 이 수위가 이제 일정하면서 이렇게 수 유속도 빠르지 않고 이래가지고 카누 타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기들이 하는 그런 카누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젓기 대회 이런 것도 저기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돼 있는 그런 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학생들 참여하게 하는 건데 난중일기 사생대회, 난중일기 100일장 이런 거 하거든요. 참가 조건이 난중일기 사가지고 난중일기 읽고 난중일기를 들고 참석해야 됩니다. 네, 사전 참가 이렇게 신청하는데 금방 꽉 찹니다. 그리고 이순신 창작 시대회, 또 시낭송대회 있고 시도대왕 궁도대회 뭐 이런 프로그램들로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이순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도록 했고 여기는 없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뭐 체험 활동 이런 것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순신 전술 연날리기 뭐 체험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부스가 많아서 거기서는 보면 또 이제 그 부스에서도 각자 뭐 뭔가 이순신과 관련된 거를 하여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이순신과 관련된 뭐 스토리가 있는 뭔가 액티비티를 좀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좀 많이 썼다.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이순신 축제가 좀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올해 이렇게 했던 그 포맷을 보면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이제 메인 행사장이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금토일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제 어떤 릴레이 버스킹과 행사들이 좀 있었고, 곡교천에 은행나무길 있는 쪽에서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있었고, 네. 이순신 축제 아카이브 전시, 민속박물관에서 쭉 전시를 했고, 현충사에서도 또 행사가 좀 있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들이 쭉 진행이 됐고요.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것들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순서 뭐냐 하면 개막식하고 폐막식이 있었던 불꽃이요. 네, 불꽃이요.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사람은 막 불꽃이 끝나니까 이거 광안리에서 하는 불꽃쇼보다 더 좋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불꽃쇼를 거기 현장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아니고 바깥에 어디 가까운 앞에 어디죠? 아파트, 가깝지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불꽃이 이렇게 아주 위로도 올라가지만 낮게 터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낮게 터지는 게 안 보여요, 불꽃쇼가. 그리고 음악이 안 들려요, 바깥에서는. 근데 불꽃쇼도 보니까 음악 들으면서 음악에 맞춰서 연주되기 때문에 그거 음악이랑 같이 불꽃 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는 분들은 이제 감동이 아주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년에는 좀 약간의 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는 이렇게 10,000명, 20,0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순신 이제 종합경기장, 운동장밖에 없는데, 예, 거기가 우리 아산 FC 축구단의 축구 경기를 하는 이제 그 장소예요. 축구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잔디가 많이 상해가지고 계속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올해 대대적으로 그 잔디를 다 제거하고 잔디를 새로 이제 다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의 이 잔디는 보니까 그냥 씨 뿌려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크더라고요. 그 밑에 땅을 이제 이만큼 파서 거기에 자갈, 모래 같은 거를 이제 딱 정해진 대로 딱 넣고 거기 배수로를 잘 설치하고 그리고서 이제 위에 잔디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이제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잔디를 밟고 이러면 행사하느라고 잔디에 뭐 덮어놓으면 하루 덮어놓으면 그냥 잔디가 확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내년에는 이제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어디에 가서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놓은 곳은 여기 곡교천인데요. 곡교천에 충무교 옆에 여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있고 한 그 옆입니다. 그 앞에 원래 여기 고수부지에 이렇게 원형으로 여기 공연장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에 올라오는 여기 이쪽에 언덕 여기에는 스탠드가 쭉 있습니다. 스탠드가.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공연을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한 번도 쓰질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두지 말고 여기 이용해서 여기 노랗게 돼 있는 요 정도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길이든 에펠탑 앞이든 그냥 빔으로 쭉 해가지고 좌석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면 한 10,000명은 들어가나 봐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차장 한 1,000대 넣고 그리고 여기 위에 도로에 여기는 여기 이쪽 막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로 해서 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일단은 이제 큰 구도가 나와서 이렇게 좀 추진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상당히 여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여져 있고 해서 이제 괜찮겠다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성이순 축제가 하여튼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요거를 좀 잘 발전시켜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축제가 돼서 이제 지원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좀 위상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충사 앞에 그 광장에도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좀 약간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할 때는 행사를 현충사에서도 좀 할 수 있죠. 근데 현충사 앞에 거기가 많은 사람이 거기 같이 뭐 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축제들이 이제 강둔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그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서 그런데 광둔치 뭐 여기는 보니까 아까 그런 기존의 시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은 많은 강둔치에는 시설을 설치가 할 수 없고 했다가 다시 떼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진 축제를 하기에는 또 전문 용어로 이스케이프 이런 게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뭔가 랜드마크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축제 장소라서 또 너무 개활지고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장소 문제도 좀 항구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네요. 예. 지금 하여튼 대규모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하여튼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공간인데 주차 문제예요, 주차. 주차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산시로 볼 때는 곡교천변의 고수부지 그쪽에 가면 주차 문제를 제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대규모 주차 공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하면서 주차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셔틀버스 막 돌리고 이러는데 그냥 주차장이 가까운데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만 못해요.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할 때는 약간 폐쇄적 공간이니까 오히려 그 공간이니까 축제 장소로서는 또 그 장점은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기가 접근성은 오히려 좋네요. 그리고 비교적 현충사도 가깝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축제를 주로 여기서 옛날에 온양문화제는 여기서 많이 했죠. 그러다가 다시 신정호 안에 들어가서 신정호 부지에서 그 공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또 외통수라서 참 교통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현충사 앞에서도 한번 했던 적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짧은 행사 기간에만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관광 자원은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주요 관광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무슨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 아산 외지인들이 아산에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면 아산 관광 10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딱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한 2개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산 관광 10선 이러면 이제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 순위가 여기가 1등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기 공세리 성당. 사진 아주 뭐 근사하게 나왔잖아요. 공세리 성당.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세리 성당이라고 여기 오래된 이제 우리 천주교 성당인데요. 인주면 그 공세리에 있고, 이제 성당은 작은데 그 주변에 이렇게 뭐 그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옵니다. 사시사철 아름답죠, 그렇죠? 예. 사시사철 가도 정말 달력 사진 찍을 수 있는 네.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공세리가 공세리로 읽어야 되죠. 공세리 아닌가요? 공세리? 길게 읽어야 됩니까? 네. 공세리? 네. 공세리 성당이 10선 중에 한 군데고, 가면 하여튼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데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학공원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시에서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밀려고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식물은 또 있죠. 예. 여기 무슨 장영실 과학관이 여기 있고, 뭐 곤충 학습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탑이 있어서 전망대가 있어서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높은 저 타워가 있어서 이제 전망대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면 돈가스 파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학공원은 여기가 이제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소각장 이제 그 설비가 좋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이제 뭐 거의 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아산 외부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탐방하러 아주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배미동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넣어놓은 것 같고, 하여튼 지역의 아이들은 많이 가는 곳이고, 이게 타워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 타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 발전에 우리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게 있어요. 우리 나로호인가요? 뭐 그 개발하는 그 팀, 그쪽 연구팀에서 여기에 와서 낙하 실험을 합니다. 그분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 타워가 제일 최적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낙하 실험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우리 여기서 그런 거 한다는 걸 알릴 수 있게 뭐 이렇게 로켓 우주선 모양이라도 좀 만들어서 전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항공 우주 산업에 우리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영인산 자연휴양림. 영인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 가보셨습니까? 네, 참 아름답고 우리 아산이 가지고 있는 명산이죠. 명산인데 제가 원래 성격이 삐딱하지 않는데 좀 약간 오늘 50엄의 중에 하나가 시 정책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의아심이 들었던 거 하나 중에, 영인산에 가면 산림박물관이 있어요. 산림박물관. 산꼭대기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는 천안에 예술의 전당을 병천 구석에 지어놨다는 거. 나 2개를 나는 참 그 지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지 늘 나는 비교하게 됩니다.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거나 박물관 같으면 사람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아산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저녁 먹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었으면 하는, 나는 이런 것에서 반면교사라고 삼습니다. 산림박물관은 물론 산에 짓되 그걸 산꼭대기에 올리는 게 아니라 산 입구에 자동차를 가서 산 입구에 갖다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은데 오늘 이게 보니까 막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산림박물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인산 이제 산이 좋잖아요. 그래서 영인산에 뭐 철쭉제 축제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영인산에 그 우리 그 숙박할 수 있는 그 뭐죠? 그 숙소를 이제 새로 또 건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민들을 또 편하게 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인산에 어금니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유래돼서 어금니 아자라서 우리 아산이죠. 네, 네. 예. 지명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온양 민속박물관이 또 아산공항 10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양 민속박물관. 이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는 위치는 그 이제 앞으로 그 예술의 전당이 지어질 그 바로 옆이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역 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생활사 전국에서 최고의 사료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네. 다만 이게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지 않아서 이거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면 또 그 원양 민속박물관 안에 경관도 참 좋습니다. 네. 이게 이 정도로 그냥 노출되는 게 참 저는 아깝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예. 전국 최고의 생활사 박물관. 예. 요 박물관 여기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로는 카페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레스토랑도 했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카페도 아주 좋고요. 네,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고에 있는 세계 꽃식물원. 예, 작년인가 이제 화재가 크게 나서 큰 피해를 입긴 했는데 네, 이 세계 꽃식물원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은행나무길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정호수공원, 신정호수공원. 지금 여기 주변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이제 산자락을 깎아먹고 하던 난개발을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좀 아주 질서 있게 주변에 좀 들어서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정호를 이제 잘 가꾸기 위해서 지방정원으로 이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신정호 주변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방정원으로 지정됐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 신정호 주변 전체를 넓게 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국가정원 그 지정을 위한 그 계획을 지금 세웠고 그 추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신정호 주변 전체를 잘 가꾸어서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외환마을, 외환민속마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충사, 현충사는 현충사 좋습니다. 현충사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이 아산관광 10선 중에 하나 이렇게 넣어서 여기까지 10가지 시청 홈페이지에 관광 안내 사이트에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 기준들은 보면 그냥 민간이 개발했거나 개인 소유거나 한 그런 데는 여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선 말고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한 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나클랜드 개인 소유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에 이렇게 공원을 잘 꾸며놓은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들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기 아산 관광 몇 선에 들어갔으면 싶은 거 2개만 더 넣었는데 하나는 지중해 마을. 우리 탕정에 이렇게 생긴 이제 아주 환상적인 지중해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잘 만들었어요. 지중해 마을이라고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3개 지역의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산토리니 방식이라고 해서 산토리니식이에요. 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풍이잖아요. 흰 건물에 파란색 지붕 있는 거. 혹시 옛날에 우리 이미연인가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포카리스 웨트 광고하는 그거. 라라라라.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프로방스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 이제 풍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일반 그리스 그 양식입니다. 그 기둥 막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 3개 있어서 멀리서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문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차가 너무 들어와 있고 해서 이제 일단 들어가면 주차를 너무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사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차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근데 다행히 이제 요 옆에 200대 주차 타워가 지금 여기 보시는 쪽에 왼쪽 편에 주차 타워가 200대짜리가 들어가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여기 문화센터도 새로 생기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여기에 사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중해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지중해 컨셉을 살리려고 각자 노력하고 그의 음식도 컨셉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막
이제 자꾸 다른 게 들어오고 이제 미용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상실 들어오고 짜장면집 미용실, 들어오고. 의상실은 좀 나은데 하여튼 그 짜장면집 메인 들어오고. 도로에 청국장 있으니까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악순환, 선순환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또 잘 되면 또 오히려 그게 더 빛이 나고 이래 더 발전할 텐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쯤 우리 시정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해서라도 예.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그 이제 우리 지방 도시 레벨이 아닌 그런 사이트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산에. 보면 깜짝 놀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모나밸리라고 하는데 뭐 개인 소유의 이제 사업장이긴 하지만 넓은 공간에 이제 카페와 이제 레스토랑 또 뭐 연회장 이런 거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운데 이런 이제 호수와 요 바오밤 나무를 이제 이렇게 싸서 만든 조각이거든요. 금속 조각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뚝 돌아가면서 전시관이 이렇게 4개 있는데 건물 자체 설계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기 이제 오랜만에 여기 가서 보고요. 저 이제 이거 생기고 나서 좀 지나서 갔거든요. 여기 TV 드라마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여기는 그냥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올 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데 또 그냥 아산관광 몇 선에 넣어주면 좋겠다 저는 싶은데 시에서는 못 넣어요. 개인 사업장이라 가지고. 아산관광 10선이 요 10선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20선 정도 해서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10선도 있고 20도 있고 네. 네. 33선도 있고 이렇게. 네.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아산에 이제 아산은 하면 또 온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지금 온천은 사양 산업으로 심각하게 쇠퇴한 상태입니다. 온천이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드네요. 우리 아산 박사님은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키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아산시는 온천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특별하죠. 전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온양 온천이라고 하면 보통 외지의 사람들은 온천이라는 게 어디 온천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조트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양 온천이라는데 와보면 이상하잖아요. 온천 단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다 온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를 좀 못하죠. 보통은 아산 온천처럼 아니면 도고 온천처럼 뭐가 딱 있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 온양 온천은 이 도시가 그냥 온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예,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양 온천이라는 역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유일하고요, 그죠? 네. 자, 온양 온천은 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유명하냐? 오래됐기도 했는데 세종대왕이 안질 치료차 행차를 한 후에 그 왕실의 온천이었어요. 여기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왔고 여기 와서 그 온천을 하기 위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온양 행궁이라고 하고 지금 온양 관광 호텔 자리가 온양 행궁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온양 관광 호텔의 옛날 행궁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걸 재건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좋은 온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양 관광 호텔 그리고 건너편에 온양 제일 호텔 여기가 제일 큰 호텔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저쪽에 온양 온천랜드라고 조금 최근에 지은 요 시설이 조금 좋은 편이고 나머지 온천장 호텔들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내에 있는 온양 온천 여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주 노후화된 그런 상태고 지금 비어 있는 데들도 많고 매물로 나와 있는 호텔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도고 온천은 이 사진은 이제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과 거기 이제 온천 사진인데요. 도고 온천도 옛날에 인기가 이제 많았었는데 도고에 이제 KT의 인재개발원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 연수원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꽤 잘 됐었는데 그 연수원이 대전으로인가도 옮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매번 많은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쑥 빠지니까 여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쇠락했는지 아니면 그냥 쇠락하는 시기에 거기도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이 도고 파라다이스만 그냥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제 아산온천. 아산온천은 여기는 이제 물놀이 시설이 있는 이제 스파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여기 이제 자주 갔었는데 그 물놀이 시설이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 중 치고는 다른 곳에 너무 큰 시설들이 많아요. 네. 그런 시설들에 비해서는 여기가 규모가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여기 가면 만족하는데 조금 크면 이제 그 큰 데 가기를 좀 원해가지고 여기가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시설도 약간은 이제 노후화 되고 이제 요 스파비스는 그나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또 온천장 그 큰 온천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도 이제 문을 닫았고 주변에 이제 작은 온천장들은 그냥 거의 뭐 모텔화돼서 지금 아산온천 지구는 이 스파비스 말고는 이제 제대로 되는 데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스파비스는요, 올해인가 그 스파비스 그 사이트 있는 그 위쪽에 커다란 넓게 이제 글램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세 군데 온천지구가 다 이제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뭐 우리 아산시에서는 누구나 하여튼 온천이 좀 잘 됐으면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양산업인 데들은 사실 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것 중에 특히 아마 네. 그 코로나 시기 예.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더 어떤 악화됐죠. 네네. 뭔가 그 이후로 더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산에 사는 분들은 진짜 온천탕을 그냥 쉽게 매일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매일 온천수로 목욕하고 이런 거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온천이 가까이 없는 그냥 다른 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은 온천수가 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수돗물로 그냥 씻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신에 물이 좋은 것보다는 그 좋은 찜질방 시설, 찜질방 시설이 좋은 거를 좀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고 넓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온천수가 아니라도 그냥 이제 수돗물 쓰더라도 그냥 시설이 좋으면은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온천을 굳이 찾아서 오는 또 이 수요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디든 좀 깊이 뚫으면 따뜻한 물은 다 올라오니까 말하자면 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자연 용출로 이제 온천이 경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 어디서도 뭐 사실은 물을 뽑아 올리면 온천이 되니까 그래서 그 종래 온천이 가지는 경쟁력을 상실했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온천, 아산 온천, 도구 온천 이 정도의 온천 도시는 제가 좀 뭔가 수월성을 가지는 좀 고급 온천 시설, 뭐 온천 테마파크, 온천 박물관 이런 게 좀 진작에 좀 형성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예,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산시는 작년에 온천 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정부가 인정한 이제 공식적으로 온천 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최초로 법정 온천 도시로 지정이 됐고 온천 도시를 띄우려고 하여튼 온천 산업 박람회도 작년에 했고요. 큰 국제 이제 학술 대회도 했고 온천 산업 박람회 하면서 온천 도시로서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천 도시 아산이라는 요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제 디자인 어떤 이제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온천 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면 전문가들, 관련된 사업가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국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제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하고 세미나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뭔가 와야 되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산온천 살리기 위해서 23년도부터 벚꽃 축제 거기서 하자 해가지고 아산 온천 지구에도 벚꽃이 많습니다. 이렇게 벚꽃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와봐야지 여기 온천이 있구나 하면서 오니까 그렇게 수천 명이 사실은 모였습니다. 만 명이 모였습니다. 24년도에 올해 이런 노력하고 있고 아산 온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온천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온천 시설 말고는 다른 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풀어줘야지 온천장이 아니고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걸 풀려니까 특구 지정됐을 때 지원받은 돈을 토해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쉽게 저기 또 못하고 또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그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온천 네. 축제도 좋지, 벚꽃 축제 좀 좋고요. 네. 서늘한 날씨에 따뜻한 온천물이 그리울 때 뭔가 행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온천으로 유인할 수 있는. 예. 그럼 마라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땀 흘리게 하고. 아산이나 도구온천이나 아산온천이나 도구온천이나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땀 흘리고 목욕하게 해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입장료 받는데 입장료 대신에 온천 티켓을 주면 완전 그런 것도 좋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온천을 그냥 일반적인 목욕하는 걸로만 아니라 치유 온천으로 이거를 하면 훨씬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유럽에는 그런 온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하는 것 저기 연구도 하고 이거를 치유 온천을 하면서 치료 기능을 넣기도 하고 또 치유 온천으로 이렇게 하려면 건강보험 지원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이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온천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병원들하고 연구하고 있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도구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에 각각 치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양온천에도 온양온천역에 그 밑에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거기서 좀 하려고 하고 아산온천에는 아예 이제 건물을 통으로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치유 센터를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도구에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온양온천에 이제 온천 힐링 센터, 네. 아산온천에는 치유 체험 센터, 도구온천에는 이제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 센터를 거기 이제 세울 텐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그 기술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산시에 그 시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세운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라는 그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온천 관련된 것들 성분도 분석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국책 과제 이제 받아서 연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아산온천 그 말씀드렸는데 이제 온천 지구가 살려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땀 흘리고 목욕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옆에서 가까이서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뭔가 장을 마련해 주면 와서 땀 흘렸으니까 아예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목욕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동의해서 이 근처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자리가 이제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거의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거를 시가 회수해서 여기를 온천 치유 센터로 이제 할 겁니다. 요 위에가 이제 스파비스거든요. 스파비스가 여기 있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여기 아산 온천 호텔이라고 큰 온천 탕이 있는 저도 아주 많이 다녔던 데인데 여기가 코로나 지나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지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 산지가 있습니다. 네. 요 산지가 여기가 이제 전체가 시유지예요. 요 앞쪽에 조금 빼고요. 이 산지 여기에 여기를 이제 일종의 산림 공원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야외 조각공원도 여기 넣을 거고, 그리고 그 시에서 지금 우리 이어령 씨가 우리 아산 출신이거든요. 그 이어령 씨의 이어령 이름을 단 이어령 창조관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야외 조각공원과 저기 산림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좀 활동을 좀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온천에 가서 목욕 좀 하고 그리고 근처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네, 충무권역 커뮤니티 센터인데 요거를 이제 아산온천 온천치유센터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거고요. 여기서 어떤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품 마사지, 바디 스크럽, BC 샤워, 뭐 플로테이션 테라피, 리퀴드 사운드 테라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여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충무유원지입니까? 아니요, 충무유원지 거기 아니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 여기? 위치입니다. 아. 스파비스 밑에. 네. 충무권역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네, 이 명칭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산의 온천이 또 온양온천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여튼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온양온천이 세종대왕이 3차례 직접 방문한 왕실 온천입니다. 그런 온천이 없어요. 왕실 온천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산은 이순신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세종대왕의 도시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이제 끌어가자 이거죠. 세종대왕의 도시다. 이런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온천을 하기 위해서 궁궐도 만들었던 온양행궁이 있었던 도시. 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잘 홍보하자.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왕비하고 세자하고 온양행궁에 3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종 15년, 23년, 25년. 그런데 행렬 규모가 왕이 이제 수도를 떠나서 나와야 되니까 그냥 가족들끼리만 올 수 없잖아요. 예. 행렬의 규모가 최소 4,000명에서 한 8,600명 정도 됐을 거다. 호위 군사들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오면 이렇게 2박 3일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온양에 오면 여기서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됐었다라고 해요. 엄청 부담이 되는 곡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온양행궁의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확인하고 행궁이 완성된 후에 감독관과 공장들에게 하사품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졌죠. 이제 3번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왕이 행차하는 거를 거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거둥 이렇게 했어요. 1차 거둥 첫 번째 왔을 때 소원왕후하고 세자하고 맹사성이 동행했습니다. 맹사성이 이제 온수연 사람인데 요 일대가 온수연이었나 봐요, 옛날에. 그렇게 왔을 때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양행궁의 일부를 백성들한테 개방을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되게 이렇게 아꼈다. 이제 그랬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2차 거둥 때 두 번째 이제 왔을 때는 온양행궁에 방문한 후에 임금의 병이 나았으므로 온수연을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천 치료해가지고 병이 나았던 거예요. 치유 온천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온양군으로 승격시켜준 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거둥 때 그 실록 기록에 보면 이 행차에 처음 초열을 쓰고 기리고를 사용했다. 거가가 1, 2를 가게 되면 목인이 스스로 북을 쳤다. 이렇게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열하는 게 옛날에 바퀴 달린 수레였다고 해요. 그리고 기리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영실이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자동 거리 측정 장치라고 합니다. 요새 택시 미터기 비슷한 거라고 해요. 네. 서양보다 몇백 년 앞선 기술이고 이 기리고의 그 기술을 1861년도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제작할 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두 번째 여기 이제 온양행궁에 행차할 때 초열하는 것도 처음 쓰고 기리고도 쓰면서 뭔가 이제 실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소광로 타워 있는 거기에 과학관 이름이 장영실 과학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유명한 인물들을 엮으려고 하니까 세종대왕과 이제 장영실 막 다 엮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또 이 온천에 또 이제 붙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또 3차 거둥 때 이때는 3번째 이제 오셔가지고는 그 직후에 그 3월에 이제 행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몇 년 뒤에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좋게 해석하는 거죠. 그 기득권, 한글 이런 거 만드는 거 반대하는 한자 쓰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한글을 여기 와서 만든 거 아니었을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 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세종대왕의 온양행궁 방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엮어서 온양온천이라는 게 세종대왕이 아꼈던 온천이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아낄 정도로 우리는 좋은 온천이고 왕실 온천으로서 이렇게 이런 뭔가가 있는 데다. 여기 이제 어의정이라는 우물도 있어요. 그런 데들을 다 엮어서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온천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왕이 행차하듯이 와서 이제 온천할 수 있는 1박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만들죠.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에 이런 걸 기획하고 온양온천 세종대왕 온양온천 거둥 행사 재현하는 그런 축제를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올해 하지는 못했어요. 계엄 선포는 안 했네요. 계엄 선포는 안 했죠. 네. 아니 그 계엄 선포는 그 대통령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파적 이용 이런 떠나가지고 아니 세종대왕이 우리랑 관련이 없는데 가짜로 만드는 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역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세종대왕님을 이제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정에 의하면 지금 온양관광호텔 그 부지와 약간의 시장, 온양시장 쪽으로 약간 나온 그 일부 부지가 거의 고정이 됐더라고요. 되는데 요는 이걸 하기에는 뭐 약간 뭐 원래 부지보다 약간 비틀어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서 사실 이거 하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전에 빨리 하면 좋은데 자꾸 주변에 자꾸 법적으로는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경사도 주변에 벌써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이래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행궁의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그거는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이제 조사 연구를 한 거 가지고서는 온양행궁 위치가 이렇게 지금 온양관광호텔 거기가 아니라 조금 틀어져서 네. 길과 시장까지도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구가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확신은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옆에 있는 도로를 다 파서 이제 발굴하는 작업을 또 이렇게 조사를 또 이제 했거든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구가 좀 더 돼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확실해야지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복원을 못 해요. 네. 근데 확실하다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복원하는 데는 최소한 1,000 몇백억 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시의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주로 다루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장차 아산시 중요한 문화예술 또는 관광자원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다뤘는데 사실 문화예술 관광 관련해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몇 가지 다룬 것들만으로 그냥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앞으로 있을 일.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이거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곡교천 은행나무길 그쪽에 가면 이순신 관광체험센터로 사용될 건물이 지금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예전에 이제 그냥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물인데 그거를 이순신 관광체험센터로 해서 이순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여기 다 모아두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모아서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전시 건물로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그냥 사무실로 쓰기에는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벽을 튼다든지 뭐 층을 없앤다든지 뭐 그러면서 앞에 지금 이제 조감도만 봐도 기둥이 이렇게 훨씬 우아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고 여기에 내용을 이순신 관련된 컨텐츠를 잘 채우고 관광 체험할 수 있는 뭔가를 여기 넣는 거. 이제 요게 끝나면 요게 또 하나 곡교천의 또 명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며칠 전인가 최근에 타당성 검토 통과했다라고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여기 아산 역사박물관이 이제 타당성 BC를 통과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요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명소가 될 것 같고, 위치가? 아산 역사박물관은 어디냐 하면 지금 민속박물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청소년 네. 교육문화센터 네, 있는 네. 그 지역의 요 시청 쪽
남쪽 편으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이 나중에 이제 들어서게, 4개의 큰 기관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전체가 공원이면서 이 여러 기관이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이 어디냐, 여기 서쪽 편에 일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일성 아파트. 동향 아파트가 있어요. 공원 영구 뷰가 됩니다. 공원을 영구하게 전망할 수 있는 뷰가 되고, 이쪽 동쪽 편에는 그 어디죠, 포스코 아파트 있잖아요. 포스코 아파트는 원래 높아서 곡교천도 보이는데 이쪽 공원도 보이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이제 또 하나, 이 도고 쪽입니다. 도고에 그 장항선 폐철도가 있어요. 폐철도 구간이 이제 쭉 있는데, 옛날 도고역에서부터 얼마 가는 한 2점 몇 킬로 구간은 이제 레일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데서부터 해서 또 저기 이제 도고 CC 있고 한 여기 이쪽에 전체적으로 한 2.5km 정도, 여기에 그 치유의 간이역길, 그리고 옆에는 건강 산책길 해가지고 2.5km 구간 정도를 이렇게 꾸밉니다. 네, 그래서 도고에 여기 이제 치유의 간이역길에서 일종의 이제 아주 잘 계획된 공원을 1.2km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꾸미고, 그 뒤에 건강 산책길을 이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고에 또 하나의 그 가볼 만한 사이트, 그러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네. 그런 이제 공원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마을에 지중해 마을 문화센터를 이제 조만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미 설계 공모는 다 끝나서 최우수로 뽑힌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굉장히 설계 잘했더라고요. 건물인데 건물의 그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조화롭게 섞여가지고 바깥인 것 같은데 내부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좁은 공간을 되게 넓게 쓴 그런 이제 문화센터 건물입니다. 네, 요게 들어서면 이제 지중해 마을에 지중해 문화를 뭔가 소개하고 하는 공간도 있고, 지중해 마을답게 지중해 문화를 뭔가 만들어 가는데 요 센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주차 타워도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되면 이제 지중해 마을 쪽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 지중해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 용역도 했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 지중해 마을을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도 이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중해 마을을 이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산온천 지구 바로 옆에 이어 있는 이 부분에 산림 그 이제 공원과 야외 조각공원, 그리고 이어령 창조관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들어서게 될 거고, 이어령 창조관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이어령 문학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물 하나에서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이어령 씨 그 가족들이 이어령 문학관 이런 컨셉으로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이어령 문학관 짓겠다고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이혜령 씨 그 아버님의 유지를 그런 걸로는 담을 수가 없고, 아버님이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거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창조 아버지를 기념하는 어떤 관에 들어가야 될 그 스펙을 잔뜩 해가지고 그거를 충족시켜 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안 됐는데 아산시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만 그분들의 그거를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산시 하고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계하고 하는 데도 가족들이 이렇게 적극 들어와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구도의 굉장히 창의적인, 지금까지 무슨 누구 기념관 할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스케일과 구도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로서는 이제 이혜령 씨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도 이게 크게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추진되면 좋겠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추진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혜령 씨가 읍내동 사람인데 왜 이거를 저 은봉에 갖다가 놓냐, 뭐 이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혜령 문학관만 지으면 되지 왜 뭐 이렇게 크게 하냐,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내서 꼭 해야 되냐 이거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이제 이런 대단한 분의 이런 게 꼭 들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 이분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여기가 제일 좋겠다 가족들이 그렇게 저기 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당장은 이 지역이 뭐 이렇게 외진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들어서고 또 이제 옆에 아산온천 지구가 좀 더 발전되고 이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같이 좀 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 그 제가 혼자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아산온천 옆에 여기 CUG가 넓은 데가 있는데 여기 그 군대로 치면 그 유격장 있잖아요. 한때 우리 그 이제 직장인들 훈련으로 또 챌린지 코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팀으로 같이 막 저 그 담벼락도 올라가고 줄도 타고 이런 거 교육받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챌린지 코스를 여기다가 이제 하면 땀 흘리고 나서 가서 목욕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뭐 그 얘기는 저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런 거가 생기면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조감도거든요. 1,2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충무교가 이제 요 아래쪽에 있고 요 밑에 있는 도로 요 건너면 이제 곡교청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 요 위쪽으로는 온양민속박물관이 요 위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 오른쪽 편에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있고 이 넓은 이 부지 속에 여기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도로 건너서 곡교천 변에 있는 고수부지에 넓은 대규모 주차장, 뭐 1,000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랑 여기가 거기 주차장 이용해서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것까지 들어서면 이제 여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랑 온양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4개가 딱 있으면서 여기가 엄청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구도심 쪽에 여기가 굉장히 핫한 그런 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1,000몇백억 최소 들거든요. 1,200억 뭐 이상 드는데 이거 예술의 전당 만들자고 얘기 나온 거는 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는데 추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이제 투자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워낙 막대한 돈이 드는 데다가 이거는 해도 저 돈을 버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BC, 베네핏 코스트 이제 그 조사를 하면 BC가 1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 이제 그게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돈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작정하고 이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1년에 200억씩 우리가 돈을 떼놓자. 이래서 이제 첫 해 200억을 뗐습니다. 두 번째 해도 돈을 얼마 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지 정부에서 심사할 때 이게 가만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씩 한 뭐 4년 모으면은 뭐 80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돈도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지까지 보이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고 요구하기 위한 용역도 이렇게 추진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게 되면 좋겠고요. 이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회사가 아니니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돈도 좀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40만인 아산시에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천안은 예술의 전당을 시내 중심지가 아닌 먼 데 갖다 놔가지고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구도심에 이게 딱 있으면 정말 이용하기 좋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200억씩 돈을 적립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그것도 이제 시의회에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립하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올해는 적립 못했어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요거를 예술의 전당 설립하는 거를 좀 일찍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건물 자체는 지금 있는 건데 도고 그 갤러리하고 이렇게 도고 저기 아트홀이거든요. 규모는 뭐 한 200여 석 좀 작지만은 여기가 그래도 예전에 도고 코미디홀로 운영하면서 코미디 관련된 공연도 좀 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진짜 코미디 관련된 공연도 하지만은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지역의 인근 지역의 대학들에 이제 순수한 음악 뭐 하는 그런 과들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연극 영화과, 뭐 이제 뮤지컬하고 이런 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쭉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순천향대에도 뮤지컬 유명한 교수님도 있고 이제 그분이 이순신 뮤지컬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도와주시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제 코미디 관련된 거 여기 도구 아트홀에 가보면 우리 여기 지역 출신들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쭉 있는데 거기 장동민도 있고 최양락도 있고 저는 옛날에 최양락하고 이영자만인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엮어서 그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코미디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제 그리고 코미디 영화도 만들고 그 전유성 씨가 저기 어디죠? 거기 청도에 가가지고 우리 아산보다 훨씬 안 좋은 위치인데 거기 가서 그 전유성 씨가 하여튼 꽤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거기 있다가 쑥 빠져버리니까 이제 거기 청도 거기가 이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할 수 있는 분을 좀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뭔가 이쪽에 그런 것 좀 하나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뭔가 미래에 좀 있었으면 하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포럼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긴 시간입니다.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사업 미래전략포럼 제6차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제7차 포럼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